현재 처음 뵙겠습니다. 주역이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 우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좋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우리 양부모님을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상견례에서 만나서 송구스럽습니다. 제 여식이 공부만 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도 부족함이 더 많은 아이랍니다. 서로 귀한 자식을 나누고 맞이하는 것이니 축복으로 여기고 잘 지냈으면 합니다. 엄마, 우리랑 함께 고른다고 고른 것인데 어때요? 정말 좋구나. 음식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고즈넉하니 상견례장으로 그만이구나.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형식군, 아버님은 아주 바쁘신가? 이번 기회에 인사도 나누고 술도 한잔 나누고 싶었는데 아쉽군.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 참석상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다고 대신 실내에 인사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신 대로 우리 불러서 다시 인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였나? 하긴 교수들이 학회 일정이 많다고 들었네. 나처럼 사업하는 창사꾼은 학자들의 생활을 잘 모르는데 되려 내가 실수한 격이 됐네. 미안하네, 형식군. 아닙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돈지간이 될 줄도 모르고 처음에 잔사꾼과 교수로 참 많이 언쟁도 나누었는데 이제 와보니 다 연이 되려고 그랬나 봅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상견례까지 못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쉽습니다. 당신은 좋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맛있게 먹고 즐겁게 탐소 나누다 가면 되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양은 뭐 좋아하지? 집에서도 간단한 다과로만 대접해서 성향을 잘 몰라. 특별히 가리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육류를 좋아합니다. 잘 됐네. 우리 아들도 육류를 좋아하는데 내가 없는 솜씨지만 좋아하는 거 말하면 언제든지 해줄 테니 앞으로 자주 놀러 오렴. 우리 아들은 벌써부터 함께 살고 싶다고 어찌나 성화인지 모른다. 엄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이다 마음먹으니 좋아서 그랬습니다, 장모님. 녀석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24시간이 모자란 게 시간인데 그런 생각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대신 말해주고 있잖아. 제 아들이지만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부인. 우리 딸도 집에 오면 그저 형식군 이야기뿐입니다. 이래서 사랑이 무섭고 아름답다 하나. 에휴, 둘을 보고 있으면 봄 기운이 절로 납니다. 아들의 상견례 자리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분위기는 화기애애 할지 모르지만 저와 아들의 속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불편한 상황을 자초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아들의 상견례를 알면서도 해외 학회 일정을 무리하게 잡아서 시어머님과 함께 출국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지만 그래도 이번 남편의 행동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고 어쩔 수 없이 아들과 저만 참석한 후로 억지 충양격으로 상견례를 마쳐야 했습니다. 상견례 일주일 후 어서 오느라 오는데 힘들지 않았니? 아니요,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엄마가 어머님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주셨어요. 이게 뭔데? 어머, 이 귀한 영지버섯을 보내셨네. 사돈께 잘 받겠다고 말씀드려라. 어서 들어와. 우리 왔어? 미리 말했으면 내가 데리러 갔을 텐데 왜 집 앞에서 전화했어? 뭐하러 그래. 오빠도 회사에서 업무가 많아 피곤하다면서 나까지 더해줄 필요가 없지. 주말이라 잠 좀 잤어? 네 생각을 하면서 아주 푹 잤다. 현관에서 이야기만 하다 들여보낼래? 어서들 들어와. 지난번에 육류 좋아한다고 했지? 그렇지 않아도 한우 좋은 게 들어왔는데
점심은 스테이크 어떠니? 저야 좋죠.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뭐든 말씀만 하세요. 아이고, 됐네요. 결혼하면 평생 해야 할 일인데 뭐하러 지금부터 손에 물 대니? 엄마, 우리 결혼하면 우리 손에 물 묻히게 할 거야? 시집살이 시키려고 그래? 그래. 나도 네 할머니가 나한테 했듯이 씹사리가 뭔지 확실히 알려줄 거다. 왜? 우리 아들 벌써부터 부인 편들면 엄마 서운한데? 오빠,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 죄송해요. 오늘따라 오빠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 내 아들, 나도 좀 아는데 그만큼 지금 기분이 좋다는 의미야. 하지만 우리야, 결혼과 동시에 꼭 고쳤으면 하는 게 있는데 들어주겠니? 네, 말씀하세요. 제가 실수라도 한 것이 있나요? 요즘 젊은 연인들, 부부들 사이에 오빠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는데 내가 옛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그렇더라. 결혼하면 오빠 말고 다른 호칭으로 바꿔보면 좋겠는데 어떠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서로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정하려고 해도 이름 부르는 게 익숙해져서 어렵단 말이야. 너도 다른 호칭을 생각해야지. 엄마가 꼰대라서 그런 거 좀 따지는 거 알지? 결혼을 앞두고 혼수와 예단 준비를 위해 찾아온 예비 며느리는 대견하고 예뻤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바로 취직했다고 하더니 그동안 모은 돈을 보여주며 저에게 눈에 들여 노력하는 모습에 성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점심까지 셋이 즐겁게 마치고 돌아가는데 평소라면 바래줬을 아들이 웬일인지 택시로 보냈다며 바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아픈 거니? 왜 바래다 주지 않고 그래? 우리 서운하다 했겠네. 엄마, 나 아버지에 관해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앉거라. 앉아서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요새 정년을 앞두고 많이 바쁘시다고 하더라. 이해하지? 아버지 어제도 안 들어오셨죠? 이틀 전에 입국했는데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틀 전에 집에 와서 짐 놓고 할머니 댁으로 가신 거야. 함께 여행 다녀오신 후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집에서 간병하신다고 못 오고 계시는 거야. 우리 아들 오해했네. 엄마, 나 오늘부터 내 인생에서 아버지라는 사람 지우고 살기로 했어. 나한테 엄마만 내 부모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상견례 좀 참석 못했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번엔 진짜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러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야지. 엄만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 정말 할머니 때문에 집에 못 온다고 믿고 있는 거야? 순간 저희 모자 앞에 긴 침묵이 흘러났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에 대한 비밀을 아들도 알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에 입이 바싹 마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너 뭐 알고 있는 거 있니? 엄마도 알고 계셨죠? 아버지의 이중성. 언제 알았니?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좀 죄송해요. 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마음 여린 우리 엄마 마음에 상처 날까봐 나름 숨겼던 거예요. 도저히 상식 이하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저 결심했어요. 아버지와 연 끊기로. 너무 성급한 결론 아니니? 부모들도 살다 보면 자식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다. 네 아버지도 그런 일종이야. 금방 좋아지실 거다. 저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틀리셨어요. 너밖에 모르는 할머니는 어쩌고. 여행 다녀온 후로 너를 부쩍 찾으시는데. 손주밖에 모르는 할머니가 이번 여행을 가요? 당연히 상글레 자리에 함께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여행인지 뻔히 알면서도 동행했다는 게 더 무섭고 소름 끼쳐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들 상견례 날에 내연이랑 해외여행 간 아버지가 어디 있나? 그리고 그것을 따라간 할머니도 어디 있나? 3년 전 남편과 내연녀는 같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이기도 했던 두 사람은 시댁 식구 모두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의 내연녀를 단순 친구로 인식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남편의 집안은 모두 학자 집안으로 작고하신 시아버지도 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셨습니다. 그런 남편이 크게 내세울 거 없는 저를 선택하고 임신을 하자 당시 시부모님들의 눈치가 대단하였습니다. 나름 혹독한 시집살이 속에서 늘 마주하던 사람이 바로 현재 남편의 내연녀인 친구였습니다. 어머, 우리 줄이 왔니? 넌 나이 먹어도 어쩜 이렇게 찢었고 곱게 늙니? 어서 앉거라.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다가 한우가 좋아서 사와봤어요. 나이를 드실수록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채소 위주 식단도 좋지만 그래도 육류도 꾸준히 섭취해야 해요. 아이고, 누가 교수님 아니랄까봐 이 똑 부러진 성격 봐라. 그래, 매번 고맙구나. 근데 너희들이 우리 집엔 웬일이니? 이렇게 나란히.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어머니 뵈러 온 거죠.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고요. 주역애미는 왔다 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다녀왔다. 혼자 사는 늙은이는 외로운 것 빼곤 살만하다. 아버님 친구분들과 여전히 부부농반 나가세요? 혼자라도 자주 나가세요. 그렇지. 이제 골프는 못 치니 게이트볼로 바꾸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구나. 다들 나이가 들어서 골프보단 게이트볼이 은근히 재밌어. 소소한 기쁨이라고 할까? 좋은 취미시네요. 그렇게 자주 몸을 움직이시면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도 줄고 좋아요. 주리야, 너 정말 결혼 생각이 없는 거냐? 내가 널 30년 넘게 봐오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 어머니, 저 50대예요. 이런 늙은 노처녀를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포기했어요. 그냥 혼자 살래요. 옛말에 이혼을 하더라도 남자랑 살아봐야 후회가 없다고 하지 않더냐. 난 네가 아까워서 그러지. 머리 똑똑하지, 직업도 교수지. 여전히 젊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결혼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세요? 저도 남자 만나봤는데 역시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 너 아직도 우리 남 교수 좋아하니? 아서라, 이제 남 교수도 곧 있으면 할아버지다. 남 교수 아들이 벌써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곧 있으면 할아버지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니? 제가 남 교수 좋아하긴 했죠. 그래서 어머니 며느리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처럼 들린다. 자네 이런 장난 나 은근히 서운한 거 알아? 어머, 어떻게 알았어, 남군? 너랑 나랑 알고 지낸 시간이 30년이 넘었다. 아무리 남녀 사이라도 이 정도면 군대 동기와 동급 아니겠어? 어머니, 이러니 주리가 속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뭐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아직도 어린애 같은 구석이 넘치는데. 아유, 그러게. 너희들이 결혼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여전히 아쉽다. 어머니 욕심도 많으시네요. 지금 며느님 어머님 잘 보필한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뭐가 더 아쉬우세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는데 30년 넘게 데리고 사니까 요즘 좀 격에 받는 식구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눈엔 부족함이 많지. 우리 남 교수가 아깝다는 생각뿐이야. 어머니, 그래도 주역 언니도 나름 잘하고 있어요. 요즘은 부부 동반으로 나가면 다른 부인들보다 나은 행동도 할 줄 안다니까요. 매너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러더냐? 그 애가 이제 좀 사람이 되었나 보구나. 처음엔 천둥벌거숭이 같더만. 이봐 남군. 여자친구 앞에서 너무 와이프 자랑만 하면 되는 여자친구 서운한 거 모르시나? 여자친구?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런 호칭은 자제하거라. 너희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리들도 아니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줄이 혼 좀 내주세요. 학교에서도 자신이 여자친구라서 다른 여자랑 있는 꼴에 못 보겠다며
오는 여자들까지 모두 처리하고 다니다니까요. 그건 좋은 일이구나. 하긴, 우리 남 교수가 좀 잘났어야지. 아이고, 어머니마저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주리야. 집안에서는 주혁이 언니가 단속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선 네가 몹쓸 여자들이 관심 가지면 네가 처리 좀 해다오. 친구 좋다는 것이 뭐냐? 친구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늘 개구쟁이 시절로 가는 법이다. 네, 어머니. 남군 곁에 끝까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과거 아들 23살 때 아들, 여기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주리 이모? 군 제대하고 보는 주혁이 멋있는데 완전 상남자야. 주리 이모도 여전히 아름다우신데요? 우리 과에서도 주리 이모 인기 장난 아니에요. 그래? 어떤데?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놀리는 거 아니고? 이렇게 예쁜 노처녀도 있어요? 주리 이모 수업 신청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철학에 크게 관심 없는 애들이 철학을 교양으로 신청하는 거 보면 확실히 주리 이모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녀석이 내 수업 신청은 왜 안 했는데? 아버지가 전공 수업 듣는 것도 괴로운데 주리 이모까지 수업 시간에 만나야 해요? 에이, 그럼 나 학교 바꿀래. 우리 아들 아빠 수업이 그렇게 재미없냐? 근데 왜 건축학과에 들어왔어? 건축학 수업은 재밌는데 아버지를 마주하는 시간이 괴로우니까 그러죠.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레이저 눈빛을 보고 있느라면 차라리 다른 교수님과 신청할 걸 싶다니까요. 녀석아, 너만 괴로운 줄 아냐? 이 아빠도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고 딴짓하는 거 보기 괴롭다. 이제 군대도 다녀왔으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하세요. 부자지간 사이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은근히 질투난다. 우리 엄마랑 같은 말씀 하시네요. 우리 엄마도 아빠랑 전공 이야기 하고 있으면 엄마만 모르는 이야기 한다고 엄청 질투하시는데. 평소엔 조용하시다 아빠랑 좀 친하게 놀면 질투의 눈빛을 보내는지 어쩌다 귀여우시든지. 그러니 내가 집에서 말수가 줄지. 조그만 네 엄마가 모르는 걸 얘기하며 화부터 내니까 내가 힘들다 요새. 아니, 천사 같은 우리 엄마가 화를 내신다고요? 나한테는 한 번도 화내본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겠다. 너 군대 가 있는 동안 네 엄마 은근히 잔소리쟁이 되어서 아이고 말도 마라. 두 부자가 노처녀 앞에서 아내 자랑까지 하다니 나 진짜 삐진다? 우리 주리 선생이 이렇게 삐지면 답은 하나지. 뭔데요, 아버지? 맛있는 안주에 술 사주기. 잘 안 해. 그럼 오늘 수업들 없으면 저랑 데이트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도 잘생긴 두 남자 양쪽에 거느리고 데이트라는 걸 좀 해봅시다. 주리 이모가 쏘는 거예요? 야, 아무리 노처녀 돈 쓸 일 없다지만 네 아빠보단 내가 주머니 사정이 좋으니까 내가 쏜다. 여자들은 촉이 좋지만 남자들은 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걸 봐버린 후 한동안 혼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 광경은 바로 술집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주혁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여기 손님도 별로 없는데. 보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 되지. 간도 크십니다, 교수님. 역시 자기한텐 예전부터 좋은 향만 나. 물론 결혼하고는 와이프가 챙겨주는 향수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난 자기에게서 좋은 향이 나는 장소를 알고 있지. 바로 여기. 난 너무 노골적이야. 한가한 오후 술집에 손님이 하필이면 저희 셋뿐이어서 아버지와 주리 이모는 대놓고 애정행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는 확 과장님의 전화가 계속 울려 화장실로 찾으러 가는 길에 본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 화장실에 계세요? 확 과장님 전화가 계속 울려서요. 아빠 화장실이야. 금방 나갈게. 가 있어. 네. 아버지는 그렇게 학 과장의 호출을 받고 다시 학교로 들어갔고 저와 주리 이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리 이모는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기분 좋은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리 이모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단지 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남자친구 생기셨어요? 그래 보이니? 글쎄, 애인이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무튼 있어. 와, 그러면 결혼도 하시겠네요? 어머,
우리 주혁이 의외로 고루한 면이 있네. 애인이 생겼다고 다 결혼하는 거야? 그냥 연애만 할 수도 있지. 넌 나보다 몇십 년이 어린데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는 거니? 너 은근히 엄마 닮았나 보구나? 우리 엄마가 왜요? 우리 엄마 현대 여성의 표본 같은데? 너 정말 엄마 껌딱지가 맞구나? 하긴 너희 엄마 예쁘고 착하고 살림 잘하고 얌전하시지. 전형적인 현모양처 스타일이긴 하는데 너희 아버지 말론 조금 고루하고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다고 하던데? 아빠가 주리 이모한테 왜 그런 말을 해요? 당연히 친구니까 나눌 수 있는 대화지. 왜? 아빠가 다른 의도로 말했을까봐? 너희 아빠가 그런 사람이니? 그러게요. 우리 아빠는 엄마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리 이모도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에 많은 응원으로 건들지 말아주세요. 현재. 그런데 왜 엄마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어? 너 혼자 얼마나 아팠을 거야. 그런 엄마는 제 상견 누나 아버지가 그 여자랑 그것도 할머니까지 모시고 간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서로 숨기느라 어색한 하루였던 거 기억 안 나요? 다 내 잘못이다. 너 힘들까봐 숨긴 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구나. 이제 아버지에 관해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이 기회에 결혼하면 엄마한텐 죄송하지만 엄마 말고는 모든 연락 끊고 살고 싶어요. 특히 아버지는 되도록이면 평생 보고 싶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은 천륜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줄 아니? 너 지금 너무 감정이 앞서 있어. 제대하고 왔을 때 차라리 엄마한테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그랬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엄마 이렇게 힘들게 지내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23살에 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수 1위인 아버지의 이중성을 보고 난 뒤라 혼란스럽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여태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이겨낼 수 없을 거라는 불안도 있었어요. 나만 조용히 지나가면 아버지 역시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겠지. 그러면 엄마에게 다시 잘해주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솔직히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해요. 아니야. 사실 엄마도 그랬어. 네 아버지가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둘이 사귀게 되었으니 이혼을 하든 뭘 하든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면서 이혼을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을 바꾼 건 너였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사랑이라는 존재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서 혹시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 어쩌나 싶었던 거야. 그리고 나 역시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후광으로 너를 번듯하게 결혼시키고 싶어서 참기로 했던 거야. 미안하구나, 아들. 결국 서로가 서로 상처 입을까봐 침묵했던 결과가 이렇게 되었네요. 엄마 생각은 변함이 없다. 내가 이혼을 하듯 별거를 하든 선택은 네 결혼 후에 할 거야. 그러니 우리 내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 간혹 이런 집안도 있는 법이야.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자꾸나. 안 돼요. 나 우리한테 말할 거예요. 이런 일로 나 파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안 돼. 우리 마음 약하고 착한 아이야. 너만 믿고 의지하고 있는 아이에게 파혼이란 선택을 하라면 상처가 클 게 분명해. 그러니 결혼을 먼저 하는 게 그건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란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차라리 잘 됐어요. 결혼 전에 우리 둘이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선택하기 쉬울 거예요. 나 우리 사랑하지만 결혼에 미친 애만큼 애타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아무리 부모라도 너에게 할 말이 없다.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다.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아버지랑 이혼하시면 제가 모실게요. 나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죠? 아버지는 할머니 모셔야 한다는 명분으로 엄마와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엄마도 어떻게 해야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엄마와 나 둘뿐이에요. 제가 엄마 책임질게요.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한없이 죄인 아닌 죄인의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한 번이라도 펼쳐본 적이 없이 그저 삶에 순응하며 살아왔던 저의 지난 날이 너무도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제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에게 유리한 삶을 살아온 남편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나름의 고민 후 시어머니가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 모든 걸 털어놓고 정리를 하자는 결심이었습니다. 아가, 오랜만에 보는구나. 우리 손주 상견례도 못 가고 미안하다. 사돈자린 괜찮더냐? 3년이나 지켜봤으니 애는 괜찮다 들었는데 부모님 자리도 그러하더냐? 사돈 양반 되실 분하고는 통화했는데 역시 호탕하게 웃으면 마음에 쏙 든다고 하더군. 당신은 한 집에 사는 부부인데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거 알면서 왜 그러나?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 세희 씨, 오랜만이네요. 이번에 학회 일정이 비슷해서 함께 가는 김에 어머니 모시고 다녀왔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북유럽도 나쁘지 않았죠, 어머니? 그러더구나. 이제 늙어서 유럽은 자주 못 가나 했는데 이렇게 다녀오니 소원 풀었지 뭐냐. 누가 보면 세 분이 가족 같고 제가 남인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상견례에 함께 하지 못했다고 그런 못난 소리를 한단 말이야?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러겠어요? 세 분이 여행 다녀온 것이 아무래도 아들에게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예비 며느리에게 모든 걸 말하고 결혼을 신중히 생각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늙은이 생각하기 어렵다. 쉽게 설명해보거라. 어머님, 제 나이 60에 이혼을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더 늦기 전에 아들하고 둘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범과 주리 씨 서로 좋아 지내는 사이랍니다. 난 또, 넌 아직도 그걸 신경 쓰고 있니? 이 둘은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인데다 같은 학교에서 교수까지 하고 있으니 주변에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하찮은 소문을 아직도 믿는 것이냐? 어머님 말씀대로 하찮은 소문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랍니다. 아범이 3년 전부터 사실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주리 씨 역시 맞다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니, 남 교수,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주리 너는 왜 그런 말을 하고? 여긴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연로하신 어머님까지 모시고 이런 말을 해야겠소? 당신이 집에 안 들어오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리야, 뭐라고 말 좀 해보거라. 사실입니다. 저 형식이랑 좋아 지내는 사이입니다. 정식으로 지내는 것은 3년 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서로 같은 마음을 숨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는 죄송합니다. 주 교수, 이 애민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 나중에 정리되면 집으로 다시 와서 설명하시게.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조만간 집에 오시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럼 그럴래? 부탁 좀 하자. 세희 씨, 우리 셋은 나중에 정식으로 보도록 하셔. 가시죠, 어머니. 잠시 후. 당신 어머니 불편하게 가시게 만들어야 했나? 더 할 말 없으면 난 학교에 들어가 봐야 해. 어머님이 아시는 게 불편하세요? 이제 모두 알려진 것에 불편하세요? 당신이 단단히 오해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저분한 상상은 말아줬으면 좋겠어. 저도 그런 상상 안 합니다. 단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제가 그동안 어리석고 바보처럼 자리만 지키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대체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요?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것이고 핑계를 대자면 주혁이도 원하는 일이라서 그래요. 잘 사귀는 아이들 결혼 앞두고 파혼 이야기 나오면 양측 모두 손해라는 거 왜 모른단 말이오? 평생 당신은 당신 아니여 이미지만 생각하시네요. 한 달 후. 주혁이 너 파혼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정년 3년 남았는데 파혼하고 정년 퇴임하면 결혼한다 해도 손해다. 아버지에게는 결혼도 사업이군요. 어린애처럼 왜 이러는 거야? 아버지가 주리 이모랑 만나는 거 가지고 그러니? 언제나 안 보고 살았니? 주리 이모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장 교수님은 주리 이모가 아닙니다. 너 언제부턴가 주리 이모한테 주리 이모라는 소리 대신 교수라고 부르던데
주리 이모가 많이 서운해하더라.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주리 이모가 아니라 장 교수님으로 불리는 걸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언제부터 제가 주리 이모라는 호칭 대신 남들도 다 아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썼죠? 제대로 복학하고 나서 그랬다는 거 못 느끼셨어요? 그 술집에서 아버지와 장 교수님의 행위를 누군가 봤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네가 뭘 봤는진 모르겠다만 그 또한 오해다. 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모든 오해고 잘못한 사실이고 몰라도 되는 일들 뿐이었죠. 우리하고 우리 부모님 모두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이냐? 너도 네 엄마와 화법이 같구나. 돌려 말하지 말고 바로 말하거라. 네, 그러죠. 제 아버지가 다른 분을 좋아하는 상태로 엄마와 문제가 생겼으니 저희 결혼도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건 부모들의 일이다. 너희 결혼하고는 무관해. 어떻게 무관합니까? 내연녀가 계신 아버지와 그걸 지켜보시기만 한 조광치철하니 이게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한테 진짜 말했다는 거야? 엄마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 예상했던 일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아들. 어머니가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도 모두 속인 상태에서 결혼하느니 명확하게 확인하고 결정짓는 것이 낫다고 봐요. 그러니 엄마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일이 이 지경 되도록 뭐하고 있는 사람이었어. 엄마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이시죠. 젊을 때 한때의 감정으로 남겨두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앞으로 뭘 더 하고 싶어서 그러셨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거라. 뭘 하기 위해서 만난 건 아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순리였어. 그럼 처음부터 엄마를 선택하시지 말았어야죠. 아버지의 흔들렸던 감정의 결과가 결국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상상 안 해보셨어요? 누가 봐도 답이 나오는 이 일을 아버지만 모르셨다 하지 않겠죠?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어쩌긴요. 그저 여기서 모든 매듭을 풀고 잘라야죠. 엄마랑 헤어지세요. 엄만 제가 모시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외국계열 회사에서 저에게 제안이 왔어요. 당분간 해외에 나가야 하는데 엄만 제가 모시고 떠날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연료하신데 어딜 나간다는 말이오? 전 주혁이가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모든 인생은 회자 정리가 필요한 법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마무리 역시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이혼 소송에 있으며 아들은 결국 파혼을 하고 외국 회사의 제안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떠나기 위해서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파혼 소식에 충격을 입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남편이 곁을 지킨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한 남자로 인해 견고했던 한 가정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